오늘도 텔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도 해외 트레이더들이 과연 뭐라고 방향성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지, 아니면 뭐 각 코인에 관해서 뭐 특정 기사가 나왔는지, 뭐 중요 이슈가 나왔는지, 그리고 국내 뉴스는 어떤 게 나왔는지, 이제 몇 가지 굵직한 것만 이제 추려서 이제 뭐 어저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반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반등이 좀 강력하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은 포스로 전향되는 거는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연기만 만약에 실제로 9월 달에 머지 폭탄이 떨어져서 이것만 연기만 안 된다면 하반기 강세의 주도권을 잡고 움직일 코인, 대표적인 게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외신에서 해외 뭐 트윗에서 움직이는 뭐 주도적인 어떤 그 인물들이 호재거리가 뭐 이클에 뭐 호재거리가 있다, 뭐 이더리움에 호재거리가 있다,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팩트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한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를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뭐 투자자 스스로 이제 각자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이 메커니즘적으로 이더리움 포스와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은 영원히 POW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포스로 넘어가고, 근데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련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 대중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중장기적으로 아마 분명히 판가름이 될 거고.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포우코인에 관해서 미국 뭐 상원 의원이 미국 경제와 미국 가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거다라고 그런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채굴 관련한 코인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큰 산업의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반도체 산업과 이 코인 채굴 산업은 맞물려 있고, 거기서 진짜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구조적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지금 와중에 미국 상원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단 자체가 사실은 저는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뭐 채굴코인 뭐 여기 10개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더리움은 뭐 포스로 전향될 게 이제 분명하고 시간이 문제일 뿐이고, 연기만 안 되면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하반기에 분명히 벌어질 거고, 라이트코인 이건 시총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네로, 비트코인 캐시도 약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이건 SV 같은데, 그리고 지캐시, 대시코인 여기 나와 있고. 자, 일단 뭐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이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여기에는 이더리움은 딸려있는 D앱들이 많고 수많은 구조적으로 막 물려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D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개발을 주도해서 EVM 머신의 뭐 사이드 체인과 같이 연계해서 이더리움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밑에 산하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뭐 NFT 관련해서, 디파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하긴 하지만 사실 뭐 이렇다하게 공표해서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포스로 가면 포우적인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상생의 구조적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팩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사실은 비하인드에는 사실 그게 있어요. 그거는 구글링을 해보시면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과의 어떤 이더리움의 관계에 관해서 그 비탈리 부텔린이 발언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림을 맞춰 보시면 아마 인지를 하실 것 같고, 오늘이구나, 월요일 날,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정도가 될 텐데 셀시우스가 청문회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뭐 재정 회생, 뭐 어떤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뭐 그런 단계를 거칠 거야. 뭐 어저께 나온 얘기로는 뭐 12억 달러의 청산되지 않은 빚이 아직까지 있어.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어쨌건 청문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실하게 재정 상태나 뭐 구조 개혁에 관해서 다 이렇게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그거는 셀 토큰에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니고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하고도 엮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뭐 하루 만에 끝나진 않겠지만, 자, 이것도 이제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고, 약간 좀 이제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인 관전 포인트인데, 그 사우디를 비롯해서 오페크가 증산 합의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급작스럽게. 자, 바로 이틀 전에는 바이든이 중동에 이제 방문해서 뭐 사우디 뭐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뭐 될 거다, 증산 합의가 돼서 인플레이션 사그러들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유 증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오늘 오전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유 증산 합의 도출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죠. FOMC가 끝난 이후에 명확한 금리 발표가 시장에 어떠한 충격을 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8월 3일 날 원유 증산 합의돼서 산유량을 증산한다고 발표가 나오면 그것도 또한 대중들의 뒤통수를 칠 핵심 이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스도 오락가락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이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제가 이걸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인플레이션을 도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1일 날부터 가스관이 잠겼어요. 노후관 교체라는 그 명분상에. 그래서 20위는 급증하는 이탈리아 부채 비용과 유로존 인플레이션 기록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텔레그래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19일 날, 20일 날 하고 21일 날, 특히나 이제 유로존에서 중요한 정책 회의가 있고 금리 발표가 있어요. 또 아이러니한 건 그 직전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스관 노후 교체가 되는 거는 만약에 매점이 있다면 21일에서 22일 사이가 아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실제로 노드 스트림이 21일 이후에도 운영이 될지 아닐지, 이것에 따라서 판세가 아마 분명히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죠. 지금 현재의 시점이.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마찬가지로 7월 20일 날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20일 날, 21일 날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금리만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되게 중요시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이제 다극체제 쪽으로 서서히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의 중앙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느니, 지준율이 어떻게 되느니, 중국이 양적 완화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것도 전부 다 영향을 서로 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7월 20일 날 금리 발표가 3.7로 동결한다는 얘기가 나올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 판세가 많이 갈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랜만에 이제 쓱 지나가다 저는데 트윗을 보다가 요즘에 뭐 코발트 코인, 뭐 코발트 지갑, 뭐 요런 얘기랑 제품 출시를 통해 생태계 성장을 계속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2분기에 토큰 민트의 전달과 EVM, 사이드 체인의 큰 진전을 이루는데 집중했다. 그래서 뭐 여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보고서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뭐 호라이젠만 막 전력적으로 이 몰빵해서 투자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이 단계가 지나면 그건 모르죠. 진짜 호재거리를 발표하는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는 뭐 이거를 1,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코인 투자하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이게 리스트업, 그러니까 상품으로 등재되기 전부터 사실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대충 알죠. 대충 어떻게 뭐 지금 뭐 민내 만에 뭐 사람들은 막 이럴 수 있지만 어쨌건 그 결론은 반드시 나올 거고 4차 산업혁명 어떤 그런 시대에서 예, 시대가 도래하고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실물 경제를 흡수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고 미러링해서 흡수하는 시기가 그게 현실화되고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증요시 되는 시점이 오면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다른 어떠한 섹터보다는 강력하게 아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이슈화 되기 시작해서 시장에서 아마 중심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 호라이즌 코인의 대표인 라 비글리온이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면서 뭐 호재거리 근데 그런 거는 좀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안 들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팩트적으로 그러니까 호재거리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나올 거다가 아니라 나왔을 때 그냥 발표를 그냥 통수를 치더라도 그냥 그때 그냥 발표를 해서 팩트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는 게 좀 투자자들한테 좀 약간 믿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베리 실버트가 요즘에 그냥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비드 마커스니까 어저께도 제가 제 방송에서 이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메타사하고 관련해서 노비지갑 관련해서 정체적인 총괄 이분이 이제 진두지휘를 했었고 지금은 거기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이 9월인가 10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캠브리아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프로젝트 캠브리아는 어떤 거냐면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메타사의 VR이 오큘러스 퀘스트 1과 그 다음에 나온 게 오큘러스 퀘스트 2까지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인데 프로젝트 캠브리아는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 프로라고 칭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2는 대중적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캠브리아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으로 1000달러 이상이 될 거다 뭐 아니면 뭐 800달러 이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10월 달이 돼서 이제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VR 기기를 좀 사용을 미리 선도적으로 많이 해 두시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포함해서. 자, 근데 이 데이비드 마커스가 환경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요즘에 뭐 탄소 중립이 어쩌느니 어제 새벽에는 뭐 미국의 뭐 상원의원이 이 마이닝 산업이 결국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광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원자력에 반대를 했었고 그들의 필요와 인센티브가 변경된 후 이제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보다 이 원자력 발전이 낫다라고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막 이렇게 화력 발전하다가 원자력 막 이렇게 메인으로 핵심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친환경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원자력 발전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 얘기하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발전하면 안 된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중국도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근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다. 뭐 이런 말바꾸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대중적인 신념이나 선전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발언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데이비드 마커스가 하고 있죠. 예. 이분도 비트코인, 이 크립토커런시 투자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페이팔, 메타사하고 관련해서, 이분도 이제 처음부터 초기 투자하셨고, 본인도 이제 개발자로 참여를 했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아마 뷰가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가 뭐 채굴코인에 관해서 뉴스가 안 좋게 나오면 결국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순 논리로 해석해서. 포스가 뭐 에너지를 사용 안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진보해서 환경적으로 나을 거다라는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채굴코인이 영원할 거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무리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되긴 하지만 전 세계 근간이 되는 에너지 산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산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간 증시 주요 일정, 제가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7월 18일 날 미국 7월 남부 주택시장 지수, 이거는 중요성이 없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죠. 19일 날 유럽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나오고, 요거에 따라서 21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0.25%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0.25%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무슨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겠어요.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열지 않는 한, 그게 그 문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사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쨌건 중요한 일정이 18일부터 19일, 21일, 22일까지 쭉 있어요. 자, 대망의 FOMC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드러나겠지만, 그리고 아버지 모아시노 국세청 가족 직업의 키 몸무게까지 요구, 뭐 요런, 요즘 들어서 국세청이 점점 몸집이 불려가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을 좀 약간 그렇게 하고,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긴 한데, 뭐 부동산을 살려고 해도 부동산 뭐 자금 계획서, 자금 마련 계획서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한테 뭐 현금 얼마를 주면 그거에 대한 증여나 아니면 뭐 편법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그거를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세청, 요즘 들어서.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아마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현실화돼서 나온다는 걸 아실 텐데, 부자한테는 부자 증세가 사실 이런 식으로 감시 체계가 강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세금 체계도 더 타이트하게 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단순 논리로 그냥 법인세 감면해주지 않냐, 초엘리트, 그거는 300억대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간 양의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 준 거지, 300억대 이상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하면 좀 웃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은행 성실상환 다중채무자 원금 감면 검토한다, 이 얘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 증세, 그리고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뭐 감면해준다, 채무자 원금 감면,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건 예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간다, 아니면 북미로 간다, 아니면 오세아니아로 간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금 체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실제로 도래해서 현금이 사라진다면 아마도 더 감시망은 촘촘해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이 나라 가나 저 나라 가나 다 이제 비등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느껴보고, 제가 가보고 실제로 생활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민 가면 뭐 이런 거에서 뭐 벗어난다 이렇게 보실 분이 있겠지만, 어쨌건 다 비등비등, 사람 사는 데는 다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관망하는 어떤 그런 장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가장 중요한 건 대망의 FOMC에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자, 거기에 이제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갈게.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